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한 4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유엔 총회에 가서 제가 그렇게 사전에 정말 좀 방송으로 이제 경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뭐 대통령께서 바쁘신 분이 뭐 제 방송을 뭐 보시긴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예측했던 대로 종전선언 이제 평화협정에 대해서 전혀 사전 그 당사자 국가들 말하자면 제일 이제 우리 쪽에 이제 당사자는 한국하고 같이 이제 어쨌든 뭐 6.25 전쟁을 거의 같이 치르다시피 한 이제 미국하고가 이제 중요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겠다,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작년보다 더 지금 한미 관계가 악화된 마당에서 또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이제 그런 말 했다는 거는 가만히 있는 데다 또 이제 오히려 더 물을 갖다 이제 좀 허튼다고 할까요? 그런 감이 있는데 제가 왜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을까? 대통령이 그만한 그런 사리 판단을 못 하실 뿐인가 하고 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아마 문 대통령이 자기 개인 의사가 아니고 중국의 왕이라는 중국 외상이 이제 유엔 총회 문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이제 한국 방문을 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청와대에서 다 뭐 우리 국민들한테 일일이 얘기도 안 하고 뭐 무슨 묻게 약속을 했는지 저희가 본 건 없지만은 저의 추측으로는 왕위의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하기 싫은 행차를 했고 미국에까지 뻔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관례상 국가 원수나 중요한 VIP들이 좀 오는 거는 좀 삼가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은 다른 나라 외국 정상들도 이제 유엔 총회 연설 안 하는데 굳이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이제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제 또 그런 이제 종전선언 또 이제 한미협정 평화협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뻔히 반응이 나쁠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국민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거의 텅 빈 상태에서 가서 허공에다 대고 연설하고 온 거 아닙니까? 왕이가 왜 그러면은 문 대통령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서로 이렇게 밀담을 했을까? 저는 지금 이제 안보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하고는 휴전선을 맞대고 이제 서로 정말 대치 관계에 있지만 군사적으로 이 중국 입장에서는 만일에 쿼드 미국이나 일본 지금 이제 호주, 인도하고 맺은 쿼드하고 어떤 중국하고 어떤 군사 충돌이 나면은 한국 기지가 군사 기지로서는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미군을 한반도에서 이렇게 철수를 해야지 중국의 이제 소위 안전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라는 것보다도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말해요. 문 대통령한테 가서 소위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제를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이거는 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하나의 상상이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지난번 4.15 국회의원 부정선거가 코로나가 이제 생길 때가 거의 시기적으로 맞먹는데, 이유도 없이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4.15 부정선거를 사전 기획하는데 이제 관여했고 또 선거 과정을 뒤에서 표면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장막돼서 일일이 그걸 다 개표 과정을 이제 다 검수한 거로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그게 전부 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예를 들어서 한국 4.15 부정선거하는데 깊이 개입돼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큰 중국에서 약점을 잡힌 거니까 가서 중국 놈들이 얼마든지 대통령 협박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엔에 가가지고 종전선언 문제 꺼내라.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뭐 어쩌고 하와이 가가지고 그 6.25 때 이제 뭐 잘못 그게 그 분석돼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군 그 유해가 뭐 하와이로 가서 이게 뭐 다시 뭐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가 이제 그 저 누구지요? 미국 그 사람이 그 북한에 잘못 들어갔다가 몇 년 그 고생하다가 이제 그 거의 이제 정신 뭐 이렇게 청난 상태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송환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귀국할 때 대통령이 국민들 대신해가지고 공항까지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악수하는데 그걸 갖다가 본따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말이야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가서 하와이 가가지고 무슨 카페트 피고 무슨 뭐고 한국 전쟁 때 죽은 그 유해 그 송환하는데 가가지고 쇼하고 말이에요. 이 우리 국민들의 감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문제다 뭐 등등 지금 이 정치 불안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마음들이 속이 지금 상해 있는 마당에 대통령은 무슨 뭐 딴 나라 사람 마냥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자기가 나서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나서지 안 하고 그런 일은 도대체가 그거 뭐 유해 송환하는데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도 유해 송환하는데 뭐 대통령에 가서 뭐 그렇게 카페 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게 국민들한테 뭔가 그 자기 보여주기 싶은 하나의 그 욕망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제발 그런 진실성 없는 그런 짓 좀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 2차 그 국민의힘 토론회죠. 토론회 하는데 이 뭐 주택 정책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후보한테 주택 청약을 들어본 적이 없냐? 안 들었다. 왜 안 들었냐? 아, 자기는 그 젊어서 이렇게 직장이 이제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점도 있고 그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또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주택 청약을 들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못 들었다 했더니 아, 그걸 되잡아가지고 말해요. 주택 청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주택 정책을 한다는 얘기냐고. 그럼 그런 소위 그 지금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한다는 그런 그 공약 자체가 진실성 없는 거 아니냐. 자기 실제로 체험도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거기에 받아가지고 뭐 거기 뭐 민주당 뭐 최고위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흥분해가지고 전혀 그 주택 없는 사람의 그 고통을 모르고 말이야. 윤석열이 그냥 그런 그 겉으로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는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얘기 자체보다도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노총산의 언론 노조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제 카르텔처럼 돼가지고 말이에요. 여론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 그냥 막 국민 여론을 갖다가 막 어거지로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난 굉장히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그 지금 TV 토론하는 거는 정말 우리 시청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에요. 아무 그 봐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득이 될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나의 말싸움이나 비슷한 건데. 그런데 또 거기다 나서가지고 말해요. 홍준표 후보, 소위 무슨 지금 후보들 내에서는 앞으로 무슨 1등, 2등 앞으로 추석 지나면은 자기가 1등으로 올랐을 수 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게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국위구선이라는 게 정말 누구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어디 무슨 특허처럼 특허 내가지고 특허 안 받은 사람은 못 쓰는 그런 성질이에요?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이 말해요. 정책 결정할 때 우선 국위구선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누가 얘기했든 안 했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를 갖다가 왜 그냥 남의 공약집을 갖다가 베껴가지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어디 구의원들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장소도 아니고 말해요.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걸 갖다가 토론이라고 하고
문제는 언론에서 그걸 갖다가 윤석열이가 무슨 큰 발언에 실수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또 여론이 뭐가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나라에서의 언론이냐고요, 도대체가. 에? 이게 언론 칼퇴라는 게 이게 뭐 KBS, MBC 뭐 등등 소위 그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제 그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방송사들이 말해요. 국민들을 갖다 개, 돼지로 생각하는 거야, 수준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말해요. 그게 무슨 말실수냐고요. 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저도 젊어서 어쨌든 간에 직업이 이제 외교관 생활 하다 보니까 30살 때부터 이제 외국 생활 하다 보니까 집을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20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지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장남이니까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뭘 주택 청약을 합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조건 다 그 집이 없으면은 주택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아파트 일단은 그 분양받을 때 경쟁이 심하니까 거기서 어떤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은행에서 앞으로 그 아파트나 이런 거 구입할 사람은 주택 청약을 들어오면은 주택 청약을 들은 사람들에서 어느 정도 어떤 일정한 혜택을 준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택 청약을 드는 게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무슨 법률적으로 누구는 아파트 살 사람은 주택 청약을 드려야 된다는 게 법적 의무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걸 그냥 막 발전시켜가지고 주택 청약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주택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보면은 나중에 똘똘한 그 국토부 장관 임명해서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전부 모든 걸 다 일일이 붙들고 직접 합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비약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후보를 갖다 누구를 갖다 깔아뭉겨가지고 뭐 도중하차 시키고 저는 끝까지 못 가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하려고 그러는데 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난번 4.15 부정선거는 많은 국민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부정선거가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럼 그걸 밝히는데 당력을 집중해가지고 말이에요. 할 생각 안 하고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말이에요. 말할 가치도 없는 거 가지고들 토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후보들이 무슨 토론하든지 간에 가서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투표에서 표를 찍는 사람들은 국민이 찍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찍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한다 그래가지고 뭐 언론에서 그런다 해가지고 뭐 거기 덩달아서 따라서 할 사람들은 우리 국민 중에 적어도 이제 뭐 몇십 프로인지는 모르지만은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점잖은 국민들은 말만 안 할 뿐이 가만히 있지만은 뭐가 옳고 그런 것처럼 그것도 구별 못하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수준이.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 경선을 참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공교롭게 이제 지금 대장동 지금 사건이 이제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혼란스러운 지경에서 이제 광주, 전남 이제 선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이 누구죠? 이재명 말고요. 이낙연. 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질렀더라고요. 이건 뭐 당연히 이낙연 후보 거기가 이제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했고 또 전남지사를 했고 정말 이제 토백이 이제 전라남도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기는 거는 당연한데 그게 다음에 이게 보니까 전라북도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또 이재명이가 뭐 또 1등하고 50% 이상의 이제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들, 국민들 중에 일정한 부분은 빨간 게 뭐 파랗다더라도 나는 빨갛다. 이 지지하는 정말 아주 절대적인 문재인이나 이제 좌파를 편드는 그런 국민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강제로 말이야 빨간 사람 뭐 너 왜 빨간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 그 사람의 개인 신념이나 사상에서 나오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말이에요. 정말 이 공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뭐 80% 이상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위험을 못 느끼고 말이에요. 그냥 무슨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러는데 보세요.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말이에요. 뭐 해가지고 뭐 50억 그걸 퇴직금 받은 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거꾸로 대리 이제 성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씩 하는데 그냥 무슨, 이게, 오늘 아침 방송에 뭐 보니까 이재명 후보 자신이 말이야.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지금 뭐 대장동 지금 사건의 실체는 이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오히려 이 곽상도 아들 이 50억 이렇게 먹는 이 비리, 이거를 먼저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언론을 몰아붙이면은 A라는 방송에서 그렇게 쓰면은 B라는 방송에서 거기에서 A가 방송한 거는 옳지가 않다는 어떤 그 반론도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피리를 불어대고 있어요. 지금 공영방송이 말이에요. 그게 바라는 목적이 뭐겠냐고요. 지금 이 체제를 그냥 계속 끌고 나가가지고 빨갱이 나라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정권이 무너지면은 자기들 잡혀 들어가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싫든 좋든 이대로 끌고 나가서 지금 국민의힘 뭐 윤석열이고 누구 간에 말이야 못난 놈 정말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놈이 대통령이 되든지 그렇잖으면 차라리 그냥 자기들 하는 뭐 도대체 이재명이가 여지까지 한 게 뭐 있는데 도대체 보고 그러면은 4명, 5명 중에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똑똑하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맨날 거기서 경선하면 50% 이상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무슨 이유냐고요 도대체가? 근데 그게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은 거의 뭐 끝난 거랑 마찬가지죠. 전라도에서도 이낙연이가 2번이 1번 하는 거 이재명을 못 이겼는데 지금 경기도지사 현직 지사직 가지고 있고, 꼭 어떻게 수도권에서 그걸 뒤집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이가 되겠죠. 그럼 이재명이가 만약에 가정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봐요. 이거 지금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이 문제인데, 자기 형수한테 욕한 거 말에 하도 정말 해서 제가 말을 그대로 전달을 못했지만은 그거는 사람끼리 자기 형수가 아니래도 말이야. 그런 언어를 쓰지 않는 건데 현직 시장이 된 사람이 시장하면서 자기 형수, 자기 형의 부인 형수한테 말하는 그 어법을 보면은 이 사람은 대통령 되면 말이에요. 정말 주변 사람 말이야. 죽일 거 말로. 그리고 뭐 거기다가 자기 형한테도 말이야. 어떻게 친형제지간에 형이 동생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동생이 형한테 이놈 저놈 뭐 할 놈 그 말 못할 거 저기 합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인격의 문제거든요. 인격. 시장까지 할 정도면은 자기 일단은 다 교육받고 사회생활도 할 만큼 하고 모든 정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언어나 행동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양심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남몰이 해부해가지고 뭐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보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 판단하는 건데 그렇게 언어가 그런 정도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걸 갖다가 다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보려고 말해요. 카톡을 갖다가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신고돼가지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지가 나가지고 아무도 지금 궁금한 사람이 정말 어떤 욕을 했는지 그걸 볼래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게 쥐새끼처럼 말해요. 그런 수나 쓰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을 뭐 언제까지 어떻게 가지고 그냥 주물르고 가지고 놀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남은 거 한 가지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주택정책 얘기하니까 서울 시내 뭐 그 집값을 어떻게 낮추는지, 이거 도대체가 제가 뭐 외교관 뭐 잘못했다 그래야지 절대로 그걸 갖다가 뭐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이 좋은 예를 들어서 선배들 뭐 후배들 지금 뭐 외국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둘이냐. 근데 제가 이제 프랑스나 이제 미국에 이제 있어 보면 체험 보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유독하게 이제 서울 강남 지구에 이제 그런 아파트 값이 이제 비싸게 올라가고 그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이제 뉴욕이라든지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동경이라든지 말이에요. 인구가 아주 좁은 구역 안에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은 집값이 비싸고 올라간 건 그건 자연적인 시장 경제가 올려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를 인위적으로 뭐 서울 시내 집값을 낮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울 근교를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고속전철이 지금 잘 발달된 마당에서는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도 1시간이면은 KTX 갈 수 있고 춘천에서도 직통 전철 타고 그러면 1시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땅값이 싼 주변 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강남에 집을 못 사면은 그런 대로 서울 근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원주택을 사든지 집값 싼 데다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걸 인위적으로 말해. 그러면 그걸 재개발을 갖다가 허용해가지고 좁은 서울 정해져 있는 면적에다가 좋다. 30층, 40층 그렇게 고층 아파트 짓는다고 허용을 해보자고요. 제가 파리에서 본 얘기거든요. 파리의 100년, 200년 구도심 쪽에는 5층, 6층의 지상 높이를 말해 그걸 갖다가 더 증축을 해도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20년 전에 가보나 지금 가보나 거의 도시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파리의 매력이라는 매력인데 그래야지 교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뭐 고층 30층 이상도 질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고층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수도가 파열돼가지고 35층에 사는데 동파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수돗물이 안 통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말이에요. 안 움직여. 내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층이나 고층에서 내려올 때 생각을 해보라요. 그런 또 뭐 만약에 지진이 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 주택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조건 뭐 고층만 지면은 나중에 몇 년 뒤고 10년 뒤에 정말 그렇게 높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미국의 뉴욕에 이제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미국이 막 개발돼서 할 때는 미국에도 막 맨하튼 그쪽에 그냥 막 고층 빌딩 짓고 거기다 뭐 우리나라 지금 오피스텔 식으로 이렇게 막 20층, 30층 위에서도 이제 원룸에 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교회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평, 300평 되는 잔디밭 있는 이 마당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정말 여름에 마당에서 이제 뭐 바베큐도 해 먹고 파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해나가지 그렇게 뭐 고층 아파트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경제 수준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그런 개인주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무조건 그냥 뭐 서울, 강남. 그게 올바른 주택 정책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말이에요. 응? 이거 토지 투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부 공용개발로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LH나 이런 데서 토지 개발에서 말이야. 독점하니까 거기서 부정하고 말이야. 그냥 땅값을 말이야.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될 것 같다가 말이야.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그냥 해서 부당이득 취한 게 어딘데 또 공용개발 얘기를 하냐고요. 민간 개발해가지고 개발업자들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 원가를 자꾸 내리는 경쟁을 해서 어떤 그런 토지 가격을 안정시켜야지 아파트 원가가 줄어드는 거지. 지금식으로 말이에요. 땅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말이야.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땅값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치면은 어떻게 아파트 공급 원가를 갖다 줄인다는 얘기냐고요. 도대체 왜
이 저 국민의힘에서 말이야 토론하는 거 보니까 누가 한 마디 하니까 전부 똑같이 그냥 같은 나팔 불고 있다고. 도대체가 이게 대통령 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제발 내 도대체 이거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윤석열이 말이야 뭐 대변인도 아니고 그런데 토론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캠프에 내가 어떤 사람들이 책임졌는지 모르지만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 자체는 나도 그렇지만 시청자들 듣고 말이야 말 잘못된 거 없어요. 말 실수한 거 없다고. 자기가 젊어서 검사장 지방 저기 하고 나이가 늦어서 결혼하다 보니까 주택을 갖다가 사야 될 그런 긴박한 필요가 없으니까 주택 청약을 안 한 건데 그거 말을 갖다가 난 집이 없어서 이렇게 주택 청약 뭐 그거를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막 사람을 매도하고 무슨 등신 같은 놈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난 그 마음보가 말이야 정말 틀려먹었다 이거야. 언론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마음을 가지고 말이야 적어도 언론이라면은 국민들을 어떤 때는 깨우쳐주고 정확하게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자기가 직접 모르는 거를 대신 얘기해줘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이거는 거꾸로 말이야 국민을 개돼지 그냥처럼 취급하면서 그냥 무슨 얘기든지 그냥 막 같이 똑같은 얘기 그냥 막 같이 불어대 가지고 말이야 그걸 아닌 걸 갖다 긴 것처럼 기정사실 만들고 이거는 정말 못 쓴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건 지금 뭐 이번 기회에 대통령 후보가 가가지고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외국에서 오래 경험하면서 본 건 말이에요. 주택정책 무조건 서울에다가 무슨 뭐 고층 재개발해가지고 말이에요. 30층, 40층 지어놓으면은 20, 30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가지고 어떤 필요가 없던지면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전부. 아파트 거기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 싫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헐고 또 다시 도시에 그때 가서 다시 할 겁니까? 파리에는 1800 몇 년이 나이 연대 기억은 못하지만은 나폴레옹이 했을 때 그때 도시계획한 기본적인 도시계획 말이에요. 거의 변경 안 해 그대로 그냥 해도 말이에요. 뭐 길 부시고 저게 그대로 그냥 파리 시가 보존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은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가 몇 년마다 그냥 말이야. 새 동네가 생기고 그냥 뭐 있던 데 없어지고 참 좋은데 우리 국민들의 참 좋은데 좀 더 길게 20년, 30년 뒤에 한국의 모습을 좀 이렇게 내다보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깊이 더 넓게 보셔야지 제발 지금 식으로 국민의힘 말에 그렇게 토론해 가지고는 제가 악담이 아니고 거기서 토론 후보 해서 이렇게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부 국민들 전체 야당 후보 찍어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생각해 가지고 말이에요. 조원진이 가는 우리 공화당 사람들 말이야. 백몇 명, 몇백 명이 그냥 와가지고 말이야. 못 들어가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의 관계도 있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제1야당 힘이 좋건데 왜 밀어붙이고 왜 못 들어갔냐고.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잖아요. 국민들이 전부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되면은 다 그냥 예예하고 다 표 찍어주고 다 그 줄 쓴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민의힘 밖에도 지금 그까지 1000명 놓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안철수가 몇 프로, 2%가 나왔네, 3%가 나왔네? 어디, 그나마나 지금 누구지요, 전광훈 목사가 하는 정말 광화문 세력은 오라가자도 그냥 오라하면 가고 말이야. 신념의 집단들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론조사에다 끼워주지도 않으니까 국민들이 거기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두고 보세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국민의힘에서 무슨 후보 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다 열려 있는지. 제발들 이게 제가 말을 과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토론하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도 좀 정신들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야당도 그래. 누가 이재명 후보가 참 대통령 이제 후보로 선출한다 해도 정말 얘기대로 대통령이 우선은 국익을 최선으로 해야지
지금 민주당 정권 연장하는 게 지금 그게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나라 이제 중국한테 맥히든지 북한에 이제 무슨 종속적인 이제 정말 그런 위치로 가든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정말 좀 제 말이 물론 그 여러 가지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